저희가 오늘 만나볼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노동계 이슈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이죠. 내일 이슈 전해주는 낭낭공주 연윤정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보는 매일 노동 뉴스의 연윤정입니다. 네. 이제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꿀까요? 얼마 전에 남북 정상회담 때 세계적으로 큰 네네. 이슈를 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낭낭공주가 아니라 우리 판문점 공주. 판문점 공주. 판문점 공주로 이제 불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 연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만족하시나요? 판문점 공주. 좋습니다. 낭낭 공주도 좋고 네. 판문점 공주도 아주 좋은데요. 게다가 네. 좀 지나면 이제 평양 가서 네네. 또 새로운 또 우리 취재를 하셔야 되니까 평양공주 요렇게 불릴 또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연 기자님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오, 세 개 다? 네, 세 개 다 마음에 들고요. 욕심쟁이세요. 네, 저도 빨리 네. 평양 특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네.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가지고 오신 이슈들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그렇죠. 첫 번째 키워드는 노동자의 봄날은 언제쯤? 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네, 아시겠지만 올해로 128주년을 맞은 그 세계 노동절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사실 5월 1일이 노동절이다. 이건 이제 아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역사가 아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128주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나 오래? 라는 질문을 또 드리게 되네요. 오래됐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노동절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예, 노동절을 이제 영어로는 메이데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루 12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미국 노동자들이 네. 그러니까 1886년 5월 1일을 기해서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파업에 돌입한 게 그 시초입니다. 그 시작이었군요. 그렇죠. 그 당시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될 때라서 기업의 성장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그에 비하면 이 기업들을 관리 감독할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 환경은 이제 굉장히 열악했고 네. 그 속에 이윤을 챙기는 자본가들의 사치는 아주 극에 달았을 때였죠. 맞아요.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로 일을 해놓고 지폐를 말아서 담배를 피웠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로 일을 해. 야, 대단하네. 얼마나 잘 살면. 근데 그런 이야기를 또 유추해 본다라면 그 정도로 노동자들을 오히려 쥐어짜면서 자기네들은 부를 쌓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5월 1일에 이제 파업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파업 이틀째에 이제 일리노이주의 맥커믹 농기계 공장에서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에게 경찰이 총을 쐈어요. 이때 경찰이 노동자를 향해서 총을 쐈다는 네네, 거예요? 이때 이제 어린 소녀를 포함해서 6명이 죽었다고 하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의 만행에 반발한 노동자 30여만 명이 다음 날 시카고의 헤이마켓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터진 폭탄으로 경찰 7명이 죽었는데요. 이때 이 집회에서 연행된 노동운동 지도자 8명 중에서 4명이 이듬해 처형됐습니다. 근데 승주 씨, 네. 이게요 정말 무서운 게 네. 나중에 이게 사후에 밝혀진 일인데 이 경찰 사망 사고는 네. 이 노동자가 죽인 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면요? 이 사용자가 고용한 깡패들이 경찰을 죽여놓고 아. 그 죄를 노동자에게 뒤집어 씌운 사건이죠. 악랄한 사용자들이죠. 그렇네요. 우리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어. 노동자들이 절대 경찰을 죽이지 않았다. 악덕 사용주가 네. 경찰을 죽이고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뒤집어 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네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이라든가 자기네들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덮어 씌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어진 거네요, 기자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3년 뒤인 그 1989년 7월 14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가 열렸는데요. 네. 이때 각국의 노동운동가들이 이 미국 노동자들의 파업을 시작한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로 정했고요. 네. 우리가 지금도 보지만 이 노동절은 이 노동자들의 피로 이룬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다. 야, 진짜 이게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이 네. 피로 이뤄낸 그런 역사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매년 5월 1일을 사실 노동절을 이제 기념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그때가 1923년이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이제 노동절 역사가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1923년 5월 1일 네.
조선노동총연맹 주도로 노동절 행사가 처음 열렸고요. 네. 당시 2,000여 명이 참가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이제 조선노동조합 전국 평의회, 그러니까 즉 전평과 그리고 대한노총이 각각 노동절 행사를 진행했고요. 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이던 이제 1957년부터는 대한노총 출범일인 이 3월 11일 노동절로 기념을 했고 네. 박정희 정권 때인 1963년부터는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렇게 바뀐 게 역시나 박정희 정권 독재 때였습니다. 정권이죠. 예, 독재 정권하죠. 사실 저희가 노동 또 근로의 차이를 노동잡설에서 자세히 배웠기 때문에 왜 바꿨는지는 뭐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충분히 네. 짐작할 수 있죠. 네. 1970년 3월 14일 KTV 대한뉴스자료 근로자의 날 기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근로자들은 지금까지 경제건설에 쏟아낸 피와 땀의 대가를 그 누구보다도 알차게 지불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동절의 이름을 다시 되찾게 된 게 네.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이제 1994년 이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여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3월 10일에서 네. 5월 1일로 이제 그 변경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한번 보세요. 2018년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노동절을 되찾았지만 이름은 맞아요. 여전히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날. 아직도 노동절이란 이름을 우리는 되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타깝다라는 네. 것이죠. 그 최근에 문 대통령이 그 근로라는 용어를 이제 노동으로 그 변경하는 개헌안을 이제 발의했는데 사실 이게 뭐 여야 국회의원들이 뭐 제대로 역할을 안 해가지고 좀 무산 위기에 지금 처했잖아요. 네. 이 하루빨리 노동이라는 이름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네, 네.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이 국회가 조금 더 이 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라는 네. 것이고요. 네. 추가로 한국노총도 네. 노동절에 이제 마라톤도 하지만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과거 정권 뭐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 노동절 이제 그 집회도 하고 노동권을 찾기 위한 그런 행사를 네. 또 많이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해져서요. 내년 달력을 저희가 받았을 때는 네.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자의 날 이렇게 조금 표기가 돼 있는 달력들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네. 이런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꼭 내년에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앞서 조 소장님이 이제 마라톤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네. 핫들 저희가 조 소장님께서 광고까지 했었던 마라톤 광고도 대회. 했죠. 예. 네. 어떠셨나요? 참가하셨나요? 참가했습니다. 오. 승주 씨와 저희 광고한 덕분에 네네네. 한 10,000여 명이 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요. 네. 저는 사실 건강상 위험할 것 같아서 그냥 살짝 걷기만 했었는데 혈압 상승을 우려해서. 제가 그래서 네. 우리 그 마라톤 대회 때 정말 많은 노동자분들하고 또 시민 가족들이 함께 많이 했습니다. 거의 그 축제 분위기였고요. 네. 우리 이제 광고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안전한 일터 또 좋은 일자리 창출, 그럼요. 노동 존중 그 실현을 위한 이 마라톤 대회였잖아요. 네. 거의 축제 분위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이 노동 존중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큰 아주 대규모 행사로 진행을 했었고, 네.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날 이제 우리 경총 회장님도 참석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이 우리 알죠, 노동절 알죠. 행사 때 네. 또는 우리 노동 행사 때 이게 팔뚝질을 하면서 네. 이 임을 이제 행곡을 부르는데 네. 우리 경총 회장님께서도 이 팔뚝질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네. 라는 게 좀 인상 깊었고 또 하나는 이날 또 행사에 네. 가수 또 홍진영 씨가 와서 네. 아주 분위기를 네. 상당히 살려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연 기자님, 조 소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마라톤을 하지 않았다라고 앞에 포장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홍진영 씨가 공연할 때는 건강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열광을 하셨다는. 예. 과연 건강을 위해서 안 뛰신 거 맞는지. 제가 홍진영 씨 그 공연 보느라고 사실 네네. 약간 핑계를 대고 네. 뛰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 기자님 아마 이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도 또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한국노총이 올해 마라톤 대회를 열었는데 이게 5년 만에 열린 거예요. 그렇죠. 5년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2014년부터는 더 이상 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대정부 투쟁 집회로 대신해서 맞습니다. 열었고 그러다가 네.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네. 이제 다시 열게 된 거고요. 어. 근데 이때 이제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날 이제 그 김주영 위원장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좀 기억에 남는데, 네. 이 하루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해서 죽어간 이제 미국의 이제 노동자들 투쟁을 이제 기리는 세계 노동자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투쟁의 현장에서 희생되신 선배 노동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머리를 숙여 감사드린다. 이게 우리 아직도 한국의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노동시간 단축 법 개정안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됐잖아요. 네. 네.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제대로 쟁취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면에서 많은 이제 좀 생각을 하게 하는 네. 그 말씀이었고요. 네, 네. 스스로에게 또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볼 수 네, 있는 그런 맞습니다. 메시지를 전하셨네요. 네. 네. 자, 저희 다음 이슈 알아볼까요? 네, 다음 이슈는 대단한 집안입니다. 네? 대단한 집안? 대단한 네. 집안. 야, 이게 혹시 네. 두 가지 이게 의미가 있죠. 대단한 그렇죠. 집안 네. 그러면 뭐 칭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지난 4일에 네. 광화문에서 또 하나의 촛불 집회가 열렸다고 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와, 촛불 집회가 또 있었어요? 네. 다시 열렸습니다. 있었어요. 5월 5일 YTN 뉴스 박창진 사무장 발언. 이 대한항공 직원들이 어제죠. 오너 일가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행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내부적으로 대한항공에서는 그들의 권력, 그 오너 일가의 오만과 독단을 견제할 만한 구조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갑질 DNA가 흐르는 네. 대한항공 오너 음. 패밀리에 대해서 규탄하러 나온 맞아요. 대한항공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연 기자님이 왜 대단한 집안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저도 되네요. 네. 아주 갑질의 끝판왕이죠, 진짜. 네. 네, 그렇죠. 근데 네. 그 집회 현장에 나섰을 때 이제 관련자분들이 다 가면을 썼었단 말이에요, 연 기자님. 네,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네. 가면도 이 이제 대한항공 노동자들께서 직접 다 일일이 다 준비하셔가지고 아. 네, 다 자발적으로 음. 나와서 이 직장 갑질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사실 얼마나 그 분노가 맞아요. 예? 그리고 얼마나 그 갑질에 당했으면은 네. 그렇게 자발적으로 모이셔가지고 또 촛불 집회도 하고 음. 그러셨을까 하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렇지요. 같이 저도 분노가 좀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까지 밖으로 다시 나와서 네 촛불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네. 우리가 또 다 그 기원을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던지기,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물벼락 갑질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조현민 전 이제 전무가 5월 1일 이제 오전에 경찰에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했고요. 네. 이제 그분이 이제 이게 포토라인에 딱 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네. 유리컵을 던진 것과 음료 뿌린 것을 인정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뭐 대한항공 총수 일가 사퇴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 같은 대답.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Korean Air. 이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온 그런 말로밖에 안 들리네요. 네. 이게 어떤 분들은 댓글에서 로봇설 네. 이렇게 아, 네,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같은 답만 반복해서 다른 질문임에도 분명히 다른 질문인데 같은 답을 반복해서 하니까 변호사랑 사전에 계속 저렇게 답하기로 조율을 했구나. 로봇이냐 이런 댓글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로봇일 수도 있고 머리가 나빠서 질문을 이해 못하니까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5월 4일에 경찰은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죠. 네. 그렇죠. 5월 5일 SBS 뉴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엔 폭행죄가 적용됐는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 조현민 전 전무가 이제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었잖아요. 네. 뭐 혐의 인정하느냐 그랬을 때 이제 그 웃음을 보였던 게 또 아, 하나의 저도 봤어요. 이슈거리가 됐었잖아요. 정말 재수 없더라고요, 진짜.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조 소장님 이제 또 슬슬 분노 게이지가 좀 올라오나요? 요즘에 아주 조현자 들어가면 진짜 아주 그냥
자, 뚜껑 열리죠. 예, 조현자 한 번 더 들어가는 말씀을 해드리면 또요? 사실 조현민 전무의 그 언니죠. 조현아 씨가 일으켰었던 2014년 땅콩 회항 그 갑질 떠들썩했었죠. 그렇죠. 예. 유명했죠. 그렇지요. 뉴욕공항 항공판에서 직원인 승무원들에게 진짜 뭐 그야말로 인권 살해 가까운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동생도 매한가지였고 또 많은 분들이 아 엄마는 한수 위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5월 7일 JTBC 뉴스 이명희 씨는 호텔 공사장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결국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갑질 그리고 업무 방해는 비단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상습적이었다는 것은 호텔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 드러나 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호텔에서 밤에 불을 못 켜게 해서 직원들이 광부용 모자를 쓰고 일하는 기괴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아, 저도 놀랐어요. 예. 아니 그래도 좀 뭐 배운 분들이고 또 이렇게 뭐 돈도 있고 네. 부족한 게 없는데 저기 이명희 네. 그죠? 그 이제 엄마 되시는 분 성함이 이명희 참 뭐 여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냥 여사 빼고 네. 이명희라고 할게요. 우리가 뭐 동영상도 보고 뉴스도 많이 봤잖아요. 네. 뭐 평소에 운전기사 또는 뭐 가사 도우미 네. 대한항공 직원들을 그 머슴처럼 부리는 모습 보니까 아주 뭐 가관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목소리 왜 이렇게 커? 네네. 뭐 삿대질이고 목소리 하고 네. 뭐 이렇게 욕을 잘해요. 그치. 아마 놀란 분들 뭐. 방송에서는 그래도 이제 소리를 삐 처리를 이렇게 내보내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다들 어떤 단어인지 충분히 아실 테고 그죠. 또 일부 방송들에서는 조현민 전 전무가 소리를 지르는 것 그리고 네. 이명희 씨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서로 엄마와 딸이 데시벨 경쟁하느냐, 소리 지르기 경쟁하느냐 이렇게 만든 그 내용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안 자체가 이런 얘기하면 좀 뭐 나중에 또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예. 그렇게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하고 맞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네. 이거 가서 좀 저 상담도 받고 네. 치료가 돼야 된다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분들도 참 많았는데 근데 사실 대한항공 직원들에게는 연 기자님 이게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현민 물벼락 사태는 이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한 이 갑질 폭로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직원들은 이제 SNS를 통해서 이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 오너 일가에게 당한 각종 갑질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죠. 예. 결국 이 사태는 지금 오너 네. 일가의 탈세, 밀수 의혹으로까지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 다 뒤졌더니 비밀의 방도 나오고 아, 네. 뭐 엄청나잖아요. 네. 4월 19일 JTBC 뉴스 총수 일가의 것으로 파악되는 대형 화물을 마치 대한항공의 항공기 부품인 양 조직적으로 속여서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밀수입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은 네. 뭐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폭로글들이 나오면서 더 비난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밀수도 엄청 했고. 그렇죠. 와, 도둑 집안이에요, 도둑 집안. 근데 진짜 저희가 양파를 자주 저희 방송하면서 등장을 시키지만 까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더 맞아요. 충격이긴 한데. 네. 아니 이제 이 직장 갑질한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신고를 하면. 그렇죠. 근데 별로 이렇게 처벌을 해도 처벌 수준이 약하다 보니까 네. 이 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 네. 그 땅콩회항 갑질의 그 대표적인 그 조연아 네, 맞아요. 다시 또 복귀했죠. 물론 네. 이번 이제 그 동생 때문에 네. 뭐 사퇴를 하긴 했지만 근데 또 피해자인 박창진 그 전 사무장은 네. 지금까지도 사실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맞습니다. 또 그때 받은 충격으로 트라우마 상태를 네. 계속 이제 그 겪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뭐 종양. 언론에 보면 어리 혹도 종양이 네. 나고 네. 걸려서 뭐 수술도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또다시 터진 대한항공 갑질 사태. 말씀하신 것처럼 연일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처럼 이게 터진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제대로 수습이 돼야 하잖아요, 기자님. 그렇죠. 그럼요. 이제 정말 제대로 수습이 돼야 되는데 네. 이제 조양호 회장은 이제 딸들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언제 또 쓰리슬쩍 그렇죠. 네, 다시 이제 복귀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네. 지난번 하는 행동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서 이 오너 일가가 모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거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당연한
이야기를 그죠? 하고 있는 거죠. 네. 노동자들은. 이게 적폐죠, 적폐 사실. 이 대한항공 적폐 가문의 그 문제의 핵심은 견제 없는 불법 승계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회사는 이게 전체 그 구성원들. 노동자 구성원들의 어떤 그것인데 네. 지들 거다, 내 거다. 맞아요. 뭐 이런 이제 그 인식이 여전히 팽배 있고. 그리고 뭐 조연아 조연미 뭐 이게 능력이나 됩니까? 나이도 뭐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냥 초고속 승진해가지고 뭐 전문의 부사장으로 가고 능력도 없는데 그냥 네. 뭐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이제 불법 승계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눈에 보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대한항공과 관련해서 제안이 1000개가 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처벌을 해달라.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에서 부끄럽다. 대한을 그치. 빼라. 네. 이런 청원 내용들도 진짜 다양하던데 이럴 때 연 기자님 또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이 쏠리고 있죠. 그렇죠. 네. 이럴 때일수록 이제 노동조합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네. 네. 대한항공에는 이제 3개의 노동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네. 대한항공 조종사 새노조, 그리고 아. 대한항공 노조. 네. 네, 이렇게 3곳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오너 일가의 갑질을 막고 이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노조가 뭉쳐서 아주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아주 최대의 과제죠. 네. 이 대한항공 이 탈세 밀수 의혹까지 더해져서 이번엔 좀 제대로 처벌을 받으려나 사실 기대를 해보는데 이게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옛날 또 보니까 또 뭐 흐지부지 또 될 가능성도 많고. 네. 우리 연 기자님 이번에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우려하신 대로 예. 네, 이번에도 이렇게 스리슬쩍 넘어갈 가능성이 사실은 충분히 있죠. 네. 뭐 제가 이제 쭉 강조한 말이지만 우리는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눈 네, 크게 네. 뜨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대한항공 갑질 사태에 대해서 이 전 국민적 공분이 이제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한항공 이제 그 노동자들도 이 오늘 일과 퇴진 요구를 거세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듣기로는 국회 청문회도 지금 추진 중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연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네, 이런 움직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현민 전 전무 같은 경우는 언니 같이 이번에도 잘 넘어가면 나도 이제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을 텐데 네. 라고 믿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자면은 이런 재벌 갑질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이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이 지배구조 자체를 바꾸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이 재벌 개혁 이게 함께 가야만 네.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그 언니가 똑같은 사태, 갑질 사태로서 네. 잠깐 이제 숨죽이고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하고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현민 전 청무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지는 대략 아마 여러분 상상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왜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가면을 쓰고 거리에 나서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네. 자, 오늘도 저희 연윤정 기자님 때문에 이슈 핵심을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판문점 공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저 성주 씨, 저도 네. 저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 글 하나 남길까요? 뭐라고요? 이게 갑질하는 대한항공이 오너일가 있잖아요. 그냥 대한항공이 태워가지고 하늘에 그냥 띄우는 거야. 땅에 지구를 내리지 말고. 떠나거라, 이렇게. 영원히 그냥 하늘에서 네. 지들끼리 욕하고 싸우라고 청원 하나 딱 해가지고 네. 한번 올려봐야겠네요. 일단 한번 해보시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시는지는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 연윤정 기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자주 뵐게요.